자, 페이지는 234페이지. 원래는 중화 반응을 하려고 했었다.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토요일로 밀렸습니다. 숙제 안 하신 분들은 다 해오세요. 자, 이제 동적 평형 배울 건데 요거는 4단원 중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야. 정말 쉬워요. 알겠어? 그래서 오늘 일찍 끝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적 평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 평행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평행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말하는 평행이라고 합니다.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게 똑같아. 들어가는 반응과 나오는 반응이 똑같다. 그게 동적 평행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이다라고 하면 들어간 양과 나오는 양, 들어가는 속도와 나오는 속도가 같은 거. 아무튼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평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의 평형은 무진장 많이 배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생태계 평형, 물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평형, 그렇죠? 그다음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복사 평형 이런 말도 있고요. 드디어 이제 화학에서 하나 나왔죠. 뭐야? 동적 평형입니다. 이 동적 평형이 뭐냐? 정확하게 결론부터 얘기할게. 화학 반응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럼 화학 반응 속도가 뭔데? 자, 잘 들어. 우리가 배우는 거는요. 가역 반응만 따집니다. 비가역 반응은 따지지 않아요. 그럼 가역 반응에서 야, 설마 이 정도 용어는 모르지 않겠지? 물리에서 연력학에서 배웠죠. 가역과 비가역. 가짜고요. 역은 역반응이에요. 역반응이 가능한 거를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가역 반응이 비가역 반응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배우는 거죠.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동적 평형은 언제 따지는 거냐? 화학에서 가역 반응일 때 첫 번째 조건이야. 가역 반응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화학 반응식 쓰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건 안 써도 좋아. A 더하기 B가 AB가 됐대. 됐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 썼을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꺽쇠가 없는 쪽 왼쪽이죠? 이 왼쪽에다 반응물을 쓰는 거고 오른쪽에다는 생성물을 쓰는 거야. 이 정도는 규칙이에요. 선생님, 저는 거꾸로 쓸게요. 이거는 화학 규칙을 어기는 거야. 물론 나만 그렇게 쓰고 야 내가 잘못 썼어. 하지만 급해서 그랬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판되거나 책이거나 설명할 때나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이때 처음에 A하고 B가 결합해요. AB라는 화합물질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정반응이라고 한다. 이걸 왜 쓰냐? 이거 이따가 쓸걸. 이걸 뭐라고 한다? 정반응이라고 한다. 이게 옳게 된 반응, 일반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A하고 B는 많아지겠니? 적어지겠니? 적어지겠죠. 대신 A, B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A, B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만약 안정하잖아? 그럼 아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근데 이제 A, B가 된 상태에서도 불안정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다시 거꾸로 이런 식으로 반응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역반응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 정반응과 역반응은 항상 오른쪽 왼쪽이야. 이렇게는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안 써요. 물론 점선으로도 안 쓴다는 거 알고 있죠? 화학은 니들 알다시피 전부 약속 덩어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약속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얘기할 건 이 얘기야. 가역 반응을 합니다. 가역 반응에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정반응이 일어날 때 정반응의 속도가 있을 테고 역반응이 일어날 때 역반응의 속도가 있을 거야. 이때 이 색깔이 달랐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적 평형이에요. 이거 배울 거야. 그러면 니네들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한다겠죠?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잖아? 그럼 너희들 눈에는 뭐처럼 보여? 반응이 the end. 끝난 것처럼 보여요.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그냥 반응은 계속 진행되는데 내가 볼 때 양적 변화가 없는 상태야. 뭐가 없는 상태? 양적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런 예들을 좀 이따가 다 배울 거고요. 양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몰수 변화 있을까? 아니, 없어. 동적 평형의 상태가 되면 몰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몰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몰 농도, 그냥 간단하게 농도 변화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반응물은 반응물대로, 생성물은 생성물대로 따로따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얘네들 한꺼번에 뭉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몰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일정이라고 쓸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는 일정. 그 다음 플러스 농도도 일정합니다. 이거 조심할 거 뭐라고 했어? 요 몰수 일정하다, 농도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반응물은 반응물대로, 생성물은 생성물대로. 됐어?
여기서 너희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A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아진다거나 몰수가 같아지는 줄 알아요. 누가 그래요? 그거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써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몰수가 일정하고 농도가 일정하다겠지. 언제? 몰수가 동일하고 플러스 농도가 동일하다? 동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 아니야. 많이 틀려. 야, 분명히 반응물의 몰수는 줄어들겠지. 생성물의 몰수가 증가하겠지. 맞죠? 반응물의 몰수가 감소하고 생성물의 몰수가 증가해서 누가 같대? 물론 우연히 어쩌다 갖출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달라요. 알겠니? 그래서 항상 몰수가 동일하다, 농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틀린다. 조심해라.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됐어? 이런 거. 여기서는요. 요게 이거고 요게 요거죠. 쓱쓱. 됐죠? 됐니? 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우리 내용상으로는 끝났어. 내용상으로는 볼 거 없어. 내용상으로. 좀 이따가 볼 거는요.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 얘기만 조금 더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가역 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가자가 무슨 가자? 할가자. 역자가 무슨 역자? 역반응의 역자. 그래서 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 중에 누가 많다고 했어? 가역 반응이 많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일반적으로 뭘 외워주면 돼? 비가역 반응만 외워주면 되겠지. 내신에는 이거 가역이게 비가역이게 이런 건 나와요. 수능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자, 그러면 맨 먼저 정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거, 즉 오른쪽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반응물이 생성물 되는 거, 이게 정반응. 그러면 생성물이 반응물 되는 거, 이걸 역반응이라고 하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는 무조건 오른쪽 왼쪽입니다. 됐죠? 오른쪽에 이거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나왔고, 정반응에 일어나는 속도를 정반응 속도, 앞으로 선생님은 정V라고 쓸 거고, 그 다음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를 역V라고 쓸 거야. 이때 왼쪽에 약간 빈 공간이 있지. 그치? 자, 여기다가 니들은 쓰세요. 니들은 여기다 쓰세요. 여기다 쓰세요. 나는 여기다 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따를 거는요. 화학 반응 속도의 영향 요인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이건 중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살짝 배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조건은 마치 뭐가 똑같냐? 결혼할 조건하고 똑같아. 가영아, 결혼하고 싶지? 지금 말고 나중에. 어떻게 혼자? 안 되죠. 혼자는 안 돼. 인경아, 혼자. 너 혼자 할 수 있겠다. 그치? 반지도 혼자 사는데, 그치? 자, 혼자 안 되잖아. 맞죠? 뭐가 필요해? 너 설마 여자요 하면 안 돼. 나도 딸 가진 아빠지만 내 딸이 갑자기 여자 손 잡고 아빠 인사해. 내 짝꿍이야. 무슨 짝꿍? 결혼할. 그러면 나 대못 받을 것 같아. 남자를 데리고 오면 그래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 가능한데 우리 아마 승환이 손잡고 가가지고 엄마 안 돼. 서로 안 돼. 큰일 나. 나는 딴 건 다 이해해도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남자고 여자가 만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인정은 하되 그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 뭐 그쪽을 내가 무마하거나 그런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인경아, 결혼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렇지. 다른 사람 누구? 남자. 우리 남학생 같은 건 여자. 그렇지? 그럼 남자하고 여자, 즉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애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애인이 없다고 치자.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적극적으로. 나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티 팍팍 내면서. 맞지? 그럼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아무 사람한테 어깨빵을 한 다음에 저기요. 옷깃 스치면 인연인데 우리는 어깨빵 했으니까 나 책임져요. 이럴래? 그럼 웬 또라이 미친년이야 이러고 할 테고. 맞아? 만나긴 만나더라도 어떻게 만나야 돼?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맞아요? 이 제대로 만나는 걸 우리가 화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충돌을 하긴 하되 무효야 유효야. 유효로 충돌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조건인데 넘버 1 유효 충돌이 일어나야 된다. 됐어? 그럼 유효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화학 반응이 일어날 확률도 높겠죠. 그다음 두 번째, 충돌을 한 다음에 결혼할 거야? 한 몸이 될 거야? 맞아? 아니면 쪼개질 거야?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반드시 그 화학 반응이 관여하는 에너지가 있어. 이 에너지를 뭐라는지 아는 사람? 힌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와. 효소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 고1 때 뭐 배운지 기억 안 나지?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이 일어날 최소한의 에너지야. 일종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 결혼식에 필요한 결혼 자금.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딱 하려고 했어. 그치? 인경이 네가 드디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결혼한대 걔도. 그래서 네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 통장에 100만 원인데 너 얼마 있어? 하니까 난 5원. 그치? 아니면 통장에 빵원. 에라이, 그치? 결혼하겠냐?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하다못해 걔가 너만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보다 조금이라도 비슷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봤더니 500만 원 있대. 할 수 있지 이제는. 맞아? 돈의 단위를 뭐 몇 억 단위로 하지 말자고 우리 복잡하게. 그런 다음에 원래 원칙적으로 결혼하려면 돈이 진짜 세세하게 많이 들어요. 세세하게 많이 들어. 세세하게. 그런 얘기 다 빼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예식장 비용만 얘기해보자. 근데 이 동네 예식장이 우람이 거야. 근데 우람이 건데 우람이가 이 예식장 비용을 얼마로 잡은 거야? 600만 원. 아니다. 1000만 원 잡을까?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결혼 한 번에 1000만 원. 결혼식에서 결혼식 안 어울리면 동사무소에서 결혼을 인정을 안 한대. 근데 니네 합해봤자 얼마 있어? 550. 결혼해 못해. 못하죠. 그 1000만 원의 에너지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 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됐어. 이제 결혼하겠니 못하겠니? 하겠죠. 바로 이런 얘기고. 갑자기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서 아이고 손님이 없으니까 우람이가 야 안 되겠다. 야 예식장 50% 할인. 그치? 그럼 얼마로 줄여둔 거야? 500. 너 얼마 있어? 550. 결혼해 못해? 바로 하죠. 그치?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해주는 녀석을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거고, 촉매 중에서 생물체 내에 있는 생체 유기촉매를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생체 요소, 효소. 소화 요소가 이거죠. 알겠니? 이게 다 예전에 배웠던 건데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고 치자. 그럴 때 화학 반응 속도를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니들 여기 과정에서 다 배우지 않아. 옛날엔 이것만 한 단원이었거든. 지금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배울 거야. 알겠어? 써주긴 다 써줍니다. 우리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농도가 있고요. 농도라는 것은 몰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부피 안에 몇 개의 입자들이 얼마큼 있느냐. 입자 수가 많을수록, 몰수가 많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유효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에너지가 많은 애들끼리 유효 충돌을 한다면 화학 반응 속도가 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표면적, 그 다음 세 번째 온도, 네 번째 EA. 이게 바로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어요. 등등등. 근데 얘들아, 나는 여기에서 뭐만 관심 있다고? 하나만 관심 있다겠지. 찍어봐. 어떤 놈을 관심 있게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을까? 누굴까? 누굴까요? 이 새끼예요. 우리는 용어만 따집니다. 뭐만 따진다? 농도만 따져. 여기서 농도는 뭘 농도다? 됐어? 그래서 니들은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뭐다? 농도야. 그래서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 그 농도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입자수가 늘어나니까 충돌이 많아. 충돌이 많으면 유효 충돌이 많으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유효 충돌을 하면 화학 반응 속도가 무진장 빨라질 수 있다. 그치? 정반응이건 역반응이건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반응으로 한번 해볼게. A가 B로 바뀌었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정반응. 그쵸? 그러면 이 정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A야 B야? 이거 A야 B야? 여기서 농도는요 앞에 수식어가 있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에이, 여기다 뭘 써야겠다. 이거 농도예요. 근데 뭐의 농도예요? 자, A가 B로 바뀌는 걸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A의 농도냐 B의 농도냐? A의 농도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반응물의 농도야. 뭐라고? 반응물의 농도야.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이 반응물이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반응이라고 했죠? 이 정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A의 농도입니다. 요렇게 영향을 줘요.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되잖아. 그럼 A는 줄을 거 아니야. A의 농도가 줄으니까 정반응 속도는 감소할 거야. 맞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요. 두 번째입니다. 역반응이에요. 그럼 역반응이 이렇게 일어났어. 이때 역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건 뭘까요? 역반응에서는 얘가 반응물, 얘가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역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누구야? B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B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B가.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A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A의 농도가 증가해. 그럼 우리가 해석은 뭐라고 하면 돼? 정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의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A의 농도가 감소하면 우리 뭐라고 해석하면 돼? 정반응 속도만 감소합니다라고 하시면 되죠. 현재 이렇게. 그럼 얘들아, A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A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B의 농도는 감소하겠지. 그렇지? 아니면 A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B의 농도는 증가하겠지.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A가 B로 바뀌고 B가 A로 바뀌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볼게. A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B의 농도는 감소할 거야. 맞아? 되니? 그럼 B의 농도가 감소하면 이것도 그냥 순서 상관없이 쓸게요. B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번엔 뭐가 돼? 역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야. 이거. 그럼 B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역반응 속도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거 조심해. 정반응은 왼쪽 보고 역반응은 오른쪽 보라. 그렇죠?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A가 감소하고 B가 증가하게 되면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고 B는 증가할 거야. 맞아요? 되니? 그래서 이제 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길 거야. 맞아?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 됐어? 그때 이 동적 평형을 그때 이름을 달리해서 부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이런 식으로 이름만 다르는 건데 전부 다 원리는 가역 반응에서 따진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웬만한 거 다 썼지?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요 가역이 제일 많아요.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가역입니다. 가영이 아니에요. 오늘 요새 가영이가 저기 히트죠. 다 이루어질지니.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3회까지 보다가 내가 접었거든. 근데 유튜브 쇼츠에 웬만한 내용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이어져. 내용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난지도 알아. 개인적으로는 나는 탕류가 재밌습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봤냐? 안 봤어? 야, 진짜 재밌다니까. 이번 주면 끝나는데. 9회. 개 재밌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의 증발과 응축이 있어. 얘들아 이거 조심해. 지금 나오는 건 가역 반응을 알려주는 거지. 이 가역 반응 중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정반응만 보일 수도 있고, 그치?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역반응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이야. 알겠니? 이거는 그냥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요. H2O라고 쓰고 이건 뭐지? L이라고 썼으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물이죠? 그 다음 H2O라고 쓰고 이거 G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수증기라고 하는 거죠. 쓰지 마. 안 써도 돼. 우리 일반적으로 물을 흘려놨어. 그럼 책상 위에라든지 탁자 위에 물이 흘려 있으면 이거 이 상태 그대로니?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양이 줄어들면서 수증기로 증발을 하지. 맞죠? 그럼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가 또 조건이 맞으면 다시 수증기가 물방울로 나오기도 하죠. 됐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증발. 이런 걸 우리가 중3 때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는 응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화학에서는 응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표현인데 조금 이름만 같은 뜻인데 이름만 다르다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증발. 이거 뭐라고 했어? 응축이야. 까먹지 마. 알겠니? 그다음 요게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뀐 거에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있어? 안개, 이슬. 이슬? 야, 이슬 너희들 좋아하는 이슬이잖아. 여학생들 맨날 뭐 먹고 사니? 전 이슬이요. 무슨 이슬? 진짜 이슬, 참 이슬이요. 너 이 새끼는 알아들었고 얘가 못 알아들었어. 참 이슬 뭔지 알아? 뭔데? 먹어봤구나. 그치? 먹어봤구나. 우람이는 가루 좋아하지, 가루. 못 알아들었어. 너 가루 못 알아들어? 너 그럼 새로 좋아해? 너 가루 좋아해? 새로 좋아해?
새끼 봐라. 이게. 그다음 승환이 너 거꾸로 좋아하지, 거꾸로. 그치? 세로, 거꾸로, 가로. 모르냐? 요새 그거 모르네. 아는 게 뭐요? 자, 그래서 요 물방울 된 게 이제 구름, 안개, 이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치? 수증기가 물이 되려고 했는데 얼어버리는 것도 알지? 설이, 성해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해서 정반응만 일어날 수도 있고 역반응만 일어날 수 있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따가 다시 배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한다 해서 상평형.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나와요. 자, 이거 추억의 중학교 과학이거든.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다. 얘들아, 네네 선생님, 물이 상태 변화를 해도 수증기가 돼도 다시 물이 물로 바뀌었어? 물이 수증기 물. 그래서 성질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성질 변화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장치로 나오는 게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야. 알겠어? 염화 코발트 용액을 거름 종이에다 그냥 묻혀가지고 말린 거야. 알겠어? 그런데 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 만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뀐다. 그 얘기야. 그거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고, 요 푸른색이 물 만나서 붉은색이 됐다. 정반응. 그쵸? 시간이 지나면 물기가 빠지면서 다시 물과 이쪽으로 가는 거 역반응. 이게 동시에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걸 착각은 버리시고. 됐죠? 그냥 이런 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시험 문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황산구리 오수화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자. 황산이온과 구리이온인데 구리 다음에 2라고 써 있죠. 이거 뭔 뜻이에요? CU2 플러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CU2 플러스가 있으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얘는 푸른색입니다. 그 다음 원래 저 읽을 때 황산구리 2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제2 황산구리라고 읽어줘야 돼. 그렇다면 제1 황산구리도 있나요? 네, 있어요. 걔는 CU가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다 이거야. 고등학교 과정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떤 일이 벌어져? 현재 황산구리 상태로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 CU2 플러스 형태로 있는 경우고 색깔이 틀려. 자, 일단 봐봐. 현재 물에 녹은 상태야. 그럼 CU2 플러스하고 SO4 2-가 이온화된 상태지. 맞아? 붙은 게 아니라 떨어진 상태야. 그러니까 푸른색을 나타내는 거야. 푸른색의 정체는 여기 누구 때문에 그래? CU 때문에. CU2 플러스. 됐죠? 자, 이 녀석이 정반응일 경우 물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쵸? 분리가 되면 이제 흰색 알갱이로 남을 테고 다시 요 녀석이 얘하고 섞이면 역반응 이거 왔다 갔다 정반응 역반응 가능하네. 맞아? 그래서 이거 무슨 반응이야? 자,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석회동굴 종류 속 석순 나와요. 얘들아,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대에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은 거야. 자,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석회동굴은 탄산칼슘이야. 탄산염 물질이죠. 지하수는 약산성을 띠는 탄산이다. 그럼 너네 산성의 성질 중에서 금속과 산이 만나면 수소기체 나오고 탄산염 물질과 산이 만나면 뭐가 나오지? 이산화탄소기체가 나오는 걸 알지? 바로 그 반응이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요 녀석하고 섞인 게 이게 지하수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탄산이야. 탄산수에 석회암지대가 녹아. 그럼 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녀석이 여기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겠지. 그 수용액 A가 탄산수, 칼슘 수용액이 됩니다. 돼서 녹은 거야. 그러면 이 딱딱한 돌덩이들이 녹았기 때문에 이 석회암지대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게 바로 석회동굴이야. 그러고 이 석회동굴을 탐사할 때 돈 받죠. 그치? 그래서 강원도에 고씨동굴 뭐 이런 거 있잖아. 충북 단약 뭐 이런데 너네 석회동굴 한 번도 안 가봤냐? 대만 가봤니 혹시? 대만 가도 이거 석회동굴 하나 해놨는데 가면 관광지예요. 가면은 거기에 뭐지? 지옥처럼 여기가 지옥이야. 그치? 웃겨. 자, 아무튼 이게 석회동굴이고 이 탄산수소 칼슘에서 AQ 수용액에서 물 성분이 빠져나가. 그럼 물 성분이 빠져나가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빠져나가고 그 다음 탄산칼슘 성분만 남아있겠지? 그게 동굴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 그 물 성분에 있는 거야. 그 물 성분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래로 자라나는 거 이게 종유석. 그 다음 아래에 떨어진 물이 아래에서 쌓이고 위로 올라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죽순처럼 솟아오른다라고 해서 석순.
이게 종유석이야. 그럼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맞나 안 맞나? 맞나.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돌속자의 기둥 줄자를 써서 석주. 알겠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됐어? 선생님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 뭐? 너 뭔데? 너 왜 웃냐 이거지? 내 비밀 하나 알려준다는데 왜 웃어? 뭐 웃겨? 비밀 하나 알려줄게. 비밀. 선생님 지금 현재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 많을 거야. 그렇지? 내 이름을 모르는 새끼도 있겠지만 원래 선생님 이름은요 이승호가 아니었어. 개명한 거야. 10몇 년 전에 개명했어. 개명했고 원래 이름이 이거였어. 내 원래 선생님 이름이 이석주였어. 이석주. 원래 내 이름이 이거였고 그걸 개명했어. 10몇 년 전에. 한자는 말 그대로 돌석자의 기둥주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주십니다. 선생님 동생 이름은 큰덕자의 기둥주자. 걔는 좋아. 이름이 그 뜻이 괜찮지 않냐? 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석자의 기둥주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흔히 받는 오해. 이 새끼는 돌대가리냐? 그치? 너는 뭐 몸이 돌덩이처럼 뭐 딱딱하냐? 나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두드려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 탓도 있었을 것 같아. 넌 때려도 안 죽을 것 같거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이름을 개명했는데 개명 쉽던데? 근데 단점이 있어. 개명하고 나면요 모든 서류들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일일이 막 들어가가지고 다 바꿔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안 바뀐 게 몇 개 있어. 아직까지. 그리고 옛날에 회원가입했던 것들 쓸데없는 전화 나오잖아. 옛날 이름으로 불러줘. 그럼 되게 어색해. 어색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수업할 때 항상 찔려가지고 뒤에 님자 붙이라고 했어. 석주님이 나온다 이런 거. 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가능하다. 그치? 그런 예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우리는 밑에 있는 비가역 반응을 배울 거야. 이 비가역 반응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가 작아.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용으로? 내신용으로. 내신용이에요. 내신용으로는 비가역 반응만 보면 된다. 자, 그러면 비가역 반응은요. 자, 밑줄 쳐. 정반응만 일어나든지 아니면 역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거든. 근데 역반응이 정반응에 비해서 아주 쬐끔 쥐꼬리만큼 눈곱만큼 일어나는 거야. 그럼 우리 볼 때는 일어난다고 봐? 안 일어난다고 봐?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굉장히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이렇게 넘사벽 이런 경우. 이게 바로 비가역 반응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반응만 우세한 거. 이걸 우리가 바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요 연소 반응, 기체 반응, 중화 반응, 앙금 반응이 있어. 이걸 외울 땐 이렇게 외우세요. 중, 앙, 가운데에서는 건물 가운데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돼. 금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라고 외우라고? 중앙에서는 금연하자. 중앙근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의 약자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 뭐야? 중화 반응 얘기하는 거야. 앙은 뭐야? 앙금 생성 반응이야. 금은 뭘까요? 금속과 플러스 산의 반응이야. 그럼 뭐가 나오지? 기체가 나오지. 무슨 기체? 수소기체. 날아갔던 수소기체 다시 돌아올 수 있니? 절대 죽었다 까나도 불가능합니다. 연은 뭐야?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연료라고 부르는 탈물질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지? 그러면 이 산소 화합물이 생기면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잘 안 돼요. 돼서 이런 게 바로 연소 반응에 해당됩니다. 됐냐? 그래서 우리 중앙근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소 반응 이거 뭐야? 메테인을 연소하면 CO2H2. 다시 거꾸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다음 마그네슘하고 산성 물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산성 물질을 결합하게 되면 마그네슘은 산화되고 여기 있는 녀석은 환원되면서 H2 기체가 나오는데 날아간 기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 즉 이 상태대로 놔도 거꾸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근데 니네 이 정도는 알아둬라.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좀 틀려요. 자, 먼저 중화 반응 같은 건 산과 염기의 반응이죠. 일가산 일가음기네. 양반 음반이네. 이런 걸 외워줘야지. 그렇죠? 맞죠? 내가 니들 누누이 얘기했지. 일가에 일가 섞으면 양반 음반.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가 증가. 그렇지? 맞아? 이런 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물이 만들어지고 염이 만들어지네요. 맞아?
근데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 있을 수는 있어. 굉장히 적어. 됐어? 그래서 거의 안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NaCl하고 AgNO3에서 여기 있는 Cl-하고 여기 있는 Ag+는 죽고 못 살아. 죽고 못 살기 때문에 이걸 섞자마자 AgCl이라고 하는 S, 이 S가 뭐의 약자야? 이게 앙금이야. 이게 앙금. 앙금 만들어지고 이 상태가 안정 상태야.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물론 살짝 일어나기는 하지만 관심 없음. 됐어?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단원 뒤로 가면 산화환원 파트가 나온다. 알겠니? 중화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은 미리 써놔. 산화수에 변화가 없어요. 뭐라고? 산화수에 변화가 없어. 그럼 산화수에 변화가 없으면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여기 있는 싸가지 중에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되는 건 위에 거 아래 거. 여기서 산화되는 녀석은 누구야? CH4. 맞죠? 밑에서 산화되는 녀석은 누굽니까? M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얘네들만 산화환원 반응이야. 까먹지 마. 뒤에 또 나온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의 종류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뭘 배울 거야?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의 예제를 배우겠죠. 자, 이제부터 동적 평형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동적 평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동적 평형이다라고 한다고 했어. 이건 밑줄만 칠 겁니다. 아까 썼으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첫 번째, 반드시 가역 반응에서. 비가역은 중앙근육면에서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 요거를 우리가 2등. 요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 동적 평형. 이게 동적 평형. 오른쪽 반응과 왼쪽 반응이 같은 거.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게 같은 거. 됐죠? 자, 그래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인다. 실제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그래서 반응은 진행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그런 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한 실험도 할 겁니다. 그럼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게 되면 정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물의 몰수 일정하게 유지, 농도 일정 유지, 역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생성물의 농도 일정 유지, 몰수 일정 유지. 즉 몰수의 변화가 없어.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뭐라겠어? 이 상태가 정반응과 역반응에 의해서 속도가 서로 같아서 동적 평형의 상태가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가 같다? 누가 그래? 농도가 같다? 누가 그래? 아니야. 그거 많이 착각 틀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맨 먼저 상평형부터 볼게요. 상평형의 뜻이 뭘까요? 상태평형이야.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거. 알겠니? 두 가지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고 기체가 액체로 되는 요 속도가 동일한 상태.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태를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상평형, 상태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질 게 바로 이거야.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이 물을 비커나 세수대야 이런 데다 갖다 놓을 거고, 여기에는 수많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니네 이 정도는 알지? 여기는 수많은 물 분자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은 녀석은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위에 있어요. 알겠어? 뜨거운 건 다 위로 가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은 조금이라도 에너지 받으면 금방 상태 변화해서 뭘로 될 거야? 수증기로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잘 봐. 뚜껑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서 수증기. 좀 있다간 요 녀석, 좀 있다간 요 녀석. 그럼 이제 물의 높이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그 다음 녀석, 그 다음 녀석이 핑핑 물이 수증기로 바뀌지. 그치? 이거 뭐야? 정반응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여기에 가만히 있니? 막 움직이니? 움직이면서 사방으로 퍼지지. 그치? 한 번 퍼진 애들이 다시 모일 수 있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게 의해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가역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비가역이에요. 맞죠? 이건 비가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그림을 그대로 쓸게요. 여기에다가 뚜껑을 닫아놓을 거야. 뭘 닫아놓을 거라고? 이렇게 뚜껑을 싹 닫아놓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나가는 녀석이 쭉 있으면 이제 드디어 여기에 뭐야? 없어지고 사라지고 꺼진 애들이 여기에 모이기 시작하지. 맞아? 그럼 얘 모이면서 어디 주변으로 빈틈 없나 막 찾으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나갈 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수증기 양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느 좁은 일정한 공간 안에 입자수가 많아지게 되면 유효 충돌이 많아지게 되겠네. 유효 충돌이 많아지면 이 수증기가 다른 수증기하고 부딪히면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잃을까요? 잃어요. 그럼 너네 알지? 액체하고 기체 중에선 기체가 에너지가 많은데 기체가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잃어. 주변에 잃을 수도 있고 지들끼리 잃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에너지 잃으니까 기체가 점점 기체 입자들이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물방울로 바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어? 근데 나가는 건 3개고 들어오는 건 2개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증발이 우세지. 맞아? 정반응이 우세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나가는 거 3개고 들어오는 게 3개야? 그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네?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줄어들다 더 이상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면서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겠지. 야, 드디어 증발 멈췄다. 정답이 아니야. 아니죠. 이제 우리 화학을 배운 우리는요. 야, 이거 상평형 상태네. 동적 평형 상태네. 물이 높이가 감소하다가 멈췄으면 이게 무슨 상태가 된 거야?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안에 물에서 나가는 거, 수증기에서 물로 되는 거, 속도 누가 더 빨라? 똑같다. 그렇지? 똑같아. 그 다음 현재 여기 있는 녀석, 몰수 일정하게 유지될 테고 농도 일정 유지. 밖에 있는 수증기 농도 일정 유지고, 그렇지? 왜? 들어가면 다시 나올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농도 일정 유지, 몰수도 일정 유지. 됐어? 자, 이 내용이 바로 저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따질 때 지금 잘 봐. 물이 뭘로 바뀌는 거죠? 수증기. 이게 뭐라고 했어? 정반.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겠지? 역반. 맞아요?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이 정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야? 물의 양이지. 물의 농도죠. 맞잖아. 물의 농도. 근데 얘들아, 이거 조심할 게 있어. 이거 무슨 상태야? 액체지. 액체나 고체는 농도 따지지 않아요. 농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금으로 설명 한번 해볼게. 요새 금값 미친 거 알지? 좀 있으면 100만 원 넘어갈 것 같아. 그치? 지금 80몇만 원인가 그럴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금을 이만큼 샀어. 24K 순금으로. 그건 내 거야. 아우, 그럼 내 거야. 그러니까 인경이가 선생님 조금만 떨어주면 떼주면 안 돼요? 불쌍하게. 그치? 그래서 알았다. 귀때기 하나를 떼줬어. 귀때기 하나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18K로 바뀌냐? 18K로 바뀌어요? 안 바뀌지. 이것도 뭐야? 24K. 이것도 순금 24K야. 맞아요? 무슨 이해됐어? 왜? 내가 가지고 떼탈까봐? 이거 소독해야지 이거야? 빨아야지? 에라이. 됐어? 무슨 얘기 알겠니? 즉, 요 녀석의 농도는요, 늘거나 줄거나 물에다 물 탄다고 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물을 줄인다고 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이 물은요 항상 농도가 일정해. 그럼 얘들아, 농도가 일정하면 이 물의 영향을 받는 게 정반응 속도잖아. 얘가 일정하면 정반응 속도도 어떻게 돼요? 일정하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래프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양은 줄어드니까 얘는 줄어드니까 얘는 늘어나겠지. 그치? 얘는 줄어드니까 얘는 늘어나.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 수증기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면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해. 기체부터는 입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입자수가 많으면 일정한 부피 안에 입자수가 늘어나면 뭘 농도가 증가하네? 농도가 증가하면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역반응 속도는 증가할 거야. 됐지? 그러다가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얘가 0에서 증가돼서 얘하고 속도가 같아.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라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책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 반응 속도입니다. 요 물의 속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 그냥 이거지. 이거 물입니다. 왜? 농도 변화가 없으니까. 됐어? 그런데 우리 수증기가 같은 경우는요, 정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증기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 수증기 양이 늘어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 그럼 역반응 속도는 처음보다 계속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지. 그럼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처음엔 0이었어. 그러다가 쭈루루룩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렇게 돼. 등이 별표한 요 지점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가 바로 동적 평형이야. 됐습니까? 요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수증기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건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거, 검은색. 물이 수증기로 되는 거 정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걸 증발 속도. 됐죠? 그다음 파란색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거잖아. 아까 수증기가 물로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응축 속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역반응 속도야. 역반응 속도는 왜 점점 증가해요? 수증기가 늘어나니까요. 됐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가 되면 실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시간에 따라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를 한번 비교해볼게. 몰수. 여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처음에 있는 녀석은 누가 있었어? 물이 있었지. 그래서 물은 이만큼 있었다고 칠게. 물. 그럼 물은 양이 증가하겠니 감소하겠니? 감소하지. 감소해서 쭉 감소해서 이렇게 일정. 요 전부터 일정했다고 칠게요. 요 일정해지는 구간. 일정해지기 전까지가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 여기부터는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도 반응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나는 거야. 반응은 지속이야. 됐죠? 그 다음 수증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수증기 같은 건 처음에 없었죠? 그치? 없는 상태에서 이걸 여기다 그리면 안 된다고. 여기다 그리면 안 된다고. 여기다 그림과 동시에 몰수가 같다라고 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몰수 변화가 없고 일정하다라고 했지. 같다라고는 한 적은 없지. 맞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건 누구야? 수증기야. 됐습니까? 되니? 그래서 니들 기억하세요. 요 점선 구간이 동적 평형이고요. 동적 평형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게 되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반응은 계속 진행 중. 맞아? 반응은 진행 중인데 어떤 일이 벌어져? 수증기 양과 그 다음 물의 양이 항상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나가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나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는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반응물과 반응물은 반응물대로 일정 유지. 생성물은 생성물대로 일정 유지. 그러니까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죠. 됐죠? 이거 같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많이 틀립니다. 됐어? 됐어? 자, 이렇게 우리가 상평형 상태가 있으려면 열린 공간에서 해야 돼? 닫힌 공간에서 해야 돼? 닫힌 공간. 열린 공간은 안 됩니다. 비가역 반응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거 증발, 이게 정반응입니다.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 응축, 이게 역반응에 해당되는 거야.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물의 농도. 응축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수증기의 농도. 됐습니까? 됐어? 자, 그때 지금 밑에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증발이 응축보다 우세하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우세하다. 응축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안 보일 정도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우세하다. 됐죠? 자, 그때 나가는 거 몇 개야? 3개죠. 들어오는 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3개 대 하나. 1보다 무조건 작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응축 이걸 넘겨봐. 증발이 응축보다 크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나가는 거 몇 개예요? 3개. 들어오는 거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3분의 2네. 3분의 2니까 역시 1보다 작을 테고 역시 증발이 우세하죠. 그러면 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물의 양이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지. 물의 높이가 점점 감소할 거예요. 감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즉 나가는 거 몇 개야? 3개. 들어오는 거 몇 개? 3개. 3분의 3이니까 무조건 같죠? 그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적 평형이 되고 이 동적 평형이 되면 여기 있는 물의 높이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일정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 여기에다가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럼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물의 몰수 일정, 수증기 몰수 일정, 물의 농도 일정, 수증기 농도 일정. 됐죠? 됐냐? 됐어요? 하지만 여기는 수증기의 몰수하고 물의 몰수가 같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치?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는 조건에서는요. 다르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인경이 오케이? 왜 말을 안 해? 너 삐졌어? 어? 아까 필통 만졌다고 아직까지 그건 아니지?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밀폐 용기에서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라고 나와 있어. 자, 물의 증발 속도 봐봐라. 재밌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쵸? 증발 속도가 왜 안 바뀌었지? 물의 농도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이걸 써볼게. 증발 속도가 일정한 이유는 뭐다? 이유가 뭐라고? 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써놔. 물의 농도 일정 유지. 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농도를 못 따져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하네. 이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수, 증, 기, 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상태 변화해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 상태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수증기 양이 많아져? 그럼 농도 증가? 그러면 응축 속도 점점 증가.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이 별표한 요 지점부터 요 지점 이후부터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 바로 동적 평형.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고 요 점 이후부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무조건 일정 유지야. 그렇죠? 무조건 일정 유지야. 물은 물대로, 수증기는 수증기대로. 물이 500만 개 있었어? 계속 유지. 수증기가 1000만 개 있었어? 1000만 개 유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습니까? 자, 그다음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리고 싶으시면 요 그래프 그려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하나 더 그리고 싶으면. 조심할 건 뭐다? 같다라고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용해 평형이 나옵니다. 저 용해 평형을 알기 위해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거. 밀폐용기에서 브로민의 증발과 응축이라고 있어. 자, 브로민 액체가 있고요. 브로민 기체가 있는데 니네 브로민 같은 경우는 17쪽 할로젠인 거 알지? 할로젠 원소들은요. 상온에서 기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특유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염소 같은 건 황록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어. 브로민도 색깔이 있습니다. 기체일 때만. 그 색깔이 발음 조심하세요. 젓갈색입니다. 알겠어? 젓갈색. 발음이 뭐이래? 젓갈색. 젓 같은 색 아니야. 알겠죠? 젓갈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 브로민 액체가 브로민 기체로 증발하는 거. 정반응. 역반응은 응축하는 거. 됐죠? 근데 이게 무슨 색깔이냐? 이게 젓갈색이야. 요거 써놓는다. 얘가 무슨 색이라고? 젓갈색.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반응만 일어난다고 치자. 그럼 뭐가 돼? 무색이. 완전 진한 젓갈색으로 바뀌겠지. 근데 얘가 정반하고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얘가 이쪽으로 되면 얘가 늘어나? 그럼 얘들끼리 서로 부딪혀? 단 밀폐된 공간이야. 부딪히게 되면 다시 응축하죠? 그렇지?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양적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가 늘어나서 한 100개까지 채웠어? 101개 안 되고 99개 안 됩니다. 99개면 100개가 되고 101개면 100개로 유지돼. 그래서 100% 완전 진한 젓갈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젓갈색이 되다가 거기서 멈춰버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옅은 젓갈색이야. 알겠니? 완전 진한 게 아니라 옅은 거. 되다가 만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는 두 가지 상태가 항상 공존하고 있잖아. 그렇지?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고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상평형. 이것도 현재 나가고 들어오는 거 멈춘 거지. 고개 끄덕이는 새끼는 누구야? 아니죠.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일어나. 하지만 멈춘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알겠니? 현재 반응이 끝난 거 아닙니다. 반응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반응은 계속 진행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용해평형이라고 나와 있어. 자, 용해평형 알려면은 일단 용어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었다. 설탕이 물에 녹니, 물이 설탕에 녹니. 대답 못해. 설탕이 물에 녹으면 뭐가 돼요? 설탕물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쵸? 그치? 설탕이 물에 녹는 거야? 물이 설탕에 녹는 거야? 승환아! 그러지 말고 설탕이 물에 녹아? 물이 설탕에 녹아? 이거 뭐라 대답을 못하네. 그렇지. 설탕이 물에 녹는 거죠. 그러면 설탕은 녹는 물질이야? 녹이는 물질이야? 그렇지. 녹는 물질. 녹을 용자를 써서 녹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용질이라고 써요. 그럼 얘는 뭘까요? 용질을 녹여주는 매개 물질이야. 여기서 녹인다는 의미는 믹스의 개념입니다. 혼합.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용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 얘들아 설탕이 물에 녹는다고 했죠? 그럼 용질이 용매에 녹는 거지. 용매가 용질에 녹는 게 아니라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등장한 겁니다. 용에 대해서 용질과 용매가 서로 섞인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용액이에요.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동생이 있으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거 되게 어려워한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돼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뭘 따져? 여기서 용해도를 따지지. 녹아 들어가는 정도. 온도가 몇 도에서 얘를 포화로 만들었는데 온도를 낮추면 몇 그램 나오게, 뭐 이런 거. 참고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니들 과정에서 배웠던 건 겁나 쉬운 거 배웠었고요. 한 10여 년 전까지는요, 거기에 농도 개념을 섞어버렸어. 농도 개념을. 몇 %짜리 포화 수용이 얼마가 있었다. 근데 수학에서 농도를 빼버렸잖니? 수학에서 농도를 중학교 때 빼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과학에서도 빼버린 거야. 그거 했을 때 특히 여학생들 쳐우는 애들 겁나 많았습니다. 선생님 뭔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어. 과학에서 왜 수학이다? 막 이런 거. 알겠니?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 거 안 물어볼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 얘기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걸 용해라고 한단다. 근데 이거 무한정 녹일 수 있어? 일정량의 양의 물에 설탕을 녹일 건데 내가 설탕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이 무한대가 계속 녹겠니? 아니지. 어느 정도까지 녹다가 그 이상부터 녹아 안 녹아요? 안 녹지. 그래서 최대한 녹을 수 있는 그 설탕의 그람수를 뭐라고 불러? 용해도라고 하는 거고,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 거지. 맞아? 예를 들어서 물 100g에 설탕이 한 18g까지 녹았다고 치자. 알겠어? 18g까지? 그러면 15g 집어넣었어. 더 녹을 수 있니? 아직 꽉 다 녹았니? 더 녹을 수 있지. 3g 더 녹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꽉 찬 거야? 안 찬 거야? 안 찬 거지? 이걸 뭐라고 불러? 불포화. 그럼 18g 딱 녹였어.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그럼 꽉 차 있겠네? 뭐라고 불러? 포화. 그럼 20g 집어넣었을 거야. 우람아, 몇 g까지 녹아? 몇 g까지 녹아? 내가 방금 전에 포화 상태가 되면 18g이라고 했어요. 20g 집어넣었어. 몇 g 녹아? 녹한 거지? 아니죠? 그러면 2g은 녹아야 안 녹아요? 안 녹지. 이때 이 18g을 뭐라고 해? 이게 포화라고. 근데 니네가 포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 자, 아까 일정량의 물이 있다고 했다. 물 몇 g 있다고 했지? 그냥 100g 있다고 칠게요. 설탕을 얼마 집어넣었다고 했지? 20g 집어넣었다고 했어. 최대 얼마까지 녹는다고 했죠? 18. 18g까지 녹으면 여기에 몇 g이 나와? 2g의 설탕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그럼 나머지 18g은 여기 있겠지. 녹아 들어가서. 맞아? 그럼 너네가 흔히 착각하는 거. 이제 여기에서 더 끝난 줄 알아. 아니야. 요 상태에서는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져. 요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고, 다 차여 있으니까 이 포화 상태가 되면 요렇게 나오는 녀석과 요렇게 들어가는 녀석의 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요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석출 속도라고 하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걸 용해 속도라고 합니다. 설탕에 물에 들어가는 용해 속도와 설탕에 녹아서 녹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야. 즉 여기 있는 설탕이 여기 있는 설탕하고 자리를 수시로 바꾼다는 얘기야. 이걸 알려주는 실험이 무슨 실험인 줄 알아? 이 상태에서 설탕 20g 백설탕에서 흑설탕을 섞어버립니다. 뭘 섞어버린다? 흑설탕을 섞어버려. 흑설탕 5g을 섞어버렸어. 됐어?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흑설탕 5g 포화 상태를 넘었으니까 녹아 안 녹아? 안 녹겠지. 그러면 요 2g이 5g을 섞어서 여기가 몇 g 돼야 돼? 7g이 돼야 되지. 이것까지는 알고 있지. 근데 이 7g 되고 이 흑설탕이 물에 녹는다고 생각해? 안 녹는다고 생각해? 안 녹는다라고 생각하지.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안 녹으면 여기에 색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너네 하얀 물에다가 흰설탕 집어넣어봐. 색깔이 불투명하기 뭐 녹아있다라는 거 보이긴 하지만 설탕 입자가 안 보이지. 근데 일반적인 물에다가 흑설탕을 섞어봐. 젓갈색 보이지? 그치? 흑색이 보이잖아. 이 상태에서 되면 만약 얘네들이 왔다 갔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상태 그대로 유지. 근데 실제 정반응과 역반응, 즉 반응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애가 바깥으로 나와. 그럼 나온 만큼 들어가. 여기는 백설탕 애들이. 그쵸?
그래서 이게 색깔이 점점 흑설탕 색깔로 바뀌어. 신기하지 않냐? 그치? 반응 끝난 줄 알았더니 안 끝난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동적표현. 뭔지 알겠어? 그 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배우는데 미리 좀 알려줄게. 얘들아, 여기에서는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프 안 그릴까? 반응 속도 그래프를 왜 안 그릴까? 아까처럼 이런 거. 얘는 고체지. 고체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얘도 역시 온도,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맞아? 그 다음에 표면적인 영향을 받거든. 근데 이거를 표면적이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표면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그리지 않아. 근데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농도, 즉 입자수와 관련돼 있어.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특히 기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용해하고 석출이 나와요. 용질이 용매에 녹는 현상을 용해. 그래서 용액이 됐고, 용액에서 설탕과 물이 다시 원상태로 분리되는 거, 녹지 않고 나눠지는 거, 그걸 석출이라고 해요. 이 석출되면 이거 눈에 보이고, 용해되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요. 첫 번째, 불포화야. 아직 덜 녹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집어넣는 대로 녹아 들어가는 게 검출되는 것보다 많아.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녹아 들어간 것밖에 안 보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검출 되자마자 다시 녹기 때문에 밑바닥에 가라앉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평상시에 너는 아직 덜 녹았어. 불포화라고 하는 거고. 현재 용해되는 거 3개, 석출되는 거 하나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설탕을 더 집어넣었어. 시간이 지난 거나 막 져. 알겠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가는 거 몇 개? 3개. 들어오는 거 2개. 그래도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내 눈에는 바닥에 가라앉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다 그래서 쓸 거다. 여기에 바닥에 가라앉은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다 물에 녹아있는 상태야. 우리 눈에 볼 땐. 근데 이제 드디어 시간이 계속 지나면 아니면 계속 설탕을 집어넣을 거야. 됐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용해 속도 3, 그 다음 들어가는 속도 3. 드디어 1이 됐네. 그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고, 이 포화 상태가 되면 드디어 안 녹는 녀석이 있어 없어? 있어. 이제부터는요 바닥에 가라앉는 애들이 드디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화 용액을 뭐라고 해? 바닥에 가라앉는 애들을 결정이라고 하죠. 이건 결정이 없잖아. 여기부터는 뭐라고 해야 돼? 결정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쓸 거야. 가라앉는 애들 생겨나요. 이 가라앉는 애들을 석출된 애들 결정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이게 포화 상태하고 동의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여기에 녹아있는 양 변동이 있어 없어? 없지. 예를 들어 잘 봐. 현재 포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 녹아있어. 물속에 녹아있는 설탕 입자가 한 개도 없다가 한 개, 2개, 3개 해서 100만 개까지 녹아있어. 됐어? 100만 개가 녹아있어. 이제 101만 개가 100만 1개가 됐어. 다시 이쪽으로. 얘가 100만 개니까 어렵다. 내가 발음하기가 100개라고 하자 그냥. 101개가 됐어. 다시 설탕으로. 99개가 됐어. 한 개 다시 녹아. 그러면 여기 설탕물의 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부피 일정하고 설탕 입자수 똑같으니까. 맞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반응물, 이게 생성물. 그렇죠? 화학 반응이 똑같은 상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몰수 변화 없어요? 몰수 변화 없어요? 농도 변화 없어요? 농도 변화 없어요? 그렇다고 얘하고 같은 농도, 같은 몰수? 그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 반응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까먹지 마. 그래서 여기 쓴다. 반응이 끝난 겁니까? and 이상하게 쓰네. and 이상하게 쓰네. and 끝난 겁니까? 아니요. 계속 진행 중. 진행 중이야. 넘겨. 자, 이제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서의 동적 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봐라. 별거 없다. 현재 보시면은요. 고체 염화나트륨이 있었어. 근데 이 염화나트륨의 나트륨 원자번호 11인데 동위원소가 있어요.
자연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23짜리 질량수. 그런데 질량수 24짜리가 있네요. 알겠니?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용해되면 이온화가 될 테고 이온화라는 애들이 서로 결합하면 다시 석출돼서 고체 소금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이는 애들이지. 지금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그 다음 현재 여기에는 뭐가 있어? C에는 관심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Na 플러스 얼마짜리? 23짜리가 이런 식으로 물에 녹아있는 상태야. 맞죠?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24NA가 포함된 NaCl을 집어넣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백설탕에 흑설탕을 집어넣게 되면 흑설탕이 녹냐 안 녹냐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지. 그치? 녹는다 안 녹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녹는다. 됐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 안에 있는 요 NaCl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24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는요 Na 플러스가 23짜리도 있고 심표 Na 플러스가 24짜리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여기도 역시 NaCl 중에서 NA가 23의 NA도 있고 NA가 24의 NA도 있다. 맞죠? 그래서 봐봐. 현재 요거를 여기다 퉁 집어넣으면 여기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애가 바깥으로 나가고 23Na 플러스가 들어온 자리를 24Na 플러스가 다시 나가서 둘 다 존재하는 거야. 됐어? 요런 얘기야, 요런 얘기. 그래서 지금 봐봐. 지금 보시면 24Na 플러스 여기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물에 녹아 있는 거 보이지? 그쵸? 이 얘기야, 이 얘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물에 왜 녹아 있어? 나가는 녀석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에서 들어가는 녀석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녀석 때문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23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24는 나갈 거야. 들어가는 거 석출돼? 난 용해될 거야. 됐죠?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구마구 반응이 끝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부연 설명 써놓으세요. 자, 이제 오늘 할 거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화학평형 얘기로 넘어갑니다. 화학평형!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이게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동적평형이 다 화학평형이에요. 자, 그 중에서 너희들 과정에 나오는 게 밑에 있는 어떤 녀석입니까? 바로 기체평형 얘기를 배웁니다. 뭐 배운다고? 기체평형. 이때 이 기체평형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요 공간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전체 부피는 일정해요. 부피는 일정합니다. 부피는 일정해. 그 정도에서 알아둬라. 자, 일단 이걸 뭐라고 읽어?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거고 색깔을 봐봐. 젓갈색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 젓갈색입니다. 이게 반응물이야. 써놓을게. 이거 젓갈색이야. 그 다음 그냥 젓갈색이 아니라 젓갈색을 갖고 있는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어. 와, 많네. 그쵸? 젓갈색을 갖고 있는 이산화질소가 많아요. 짙은 젓갈색이 되겠지. 뭐라고? 짙은 젓갈색이야.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있는 NO2가 지들끼리 두 개가 결합을 해. 됐어? 그럼 두 개끼리 결합을 하면서 사산화 이질소를 만들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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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맞아? 그러면 전부 이 녀석이 전부 사산화 이질소로 다 바뀌면 될 거 아니야? 정답부터 얘기할게. 이 녀석이 이렇게 사산화 이질소로 다 바뀌어서 무색이 되면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요. 얘가 늘어나잖아. 얘는 줄어들고 얘가 늘어나거든. 이 녀석이 줄어들면서 얘가 늘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바뀌는 역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잘 봐. 현재 여기 중에서 사산화 이질소가 하나 만들어졌지. 좀 있으면 여기 애들이 두 개 만들어졌지. 맞죠? 되니? 좀 있으면 세 개 만들어지지. 맞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만들어지자마자 또 부서져. 분해가 됩니다. 됐어?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항상 같아서 젓갈색이 무색으로 바뀌면 정반응만 일어난 거잖아. 젓갈색이 무색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젓갈색이 무색으로 바뀜과 동시에 다시 젓갈색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써야 돼.
젓갈색이 유지는 되긴 되는데 옅은 젓갈색. 현재 여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시 한번. 처음 이 상태죠?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탕, 이렇게 탕, 탕, 봐봐. 탕, 좀 있으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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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산화 이질소하고 여기에 바로 이산화질소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녀석이야. 근데 혼합되어 있고 그 상태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붙었다가 떨어졌다,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번엔 너랑 결합하고 이번엔 쟤랑 결합하고. 알겠니?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반응이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실제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반응이 끝난 거 아니다. 그다음 전체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했었지. 그렇죠? 전체 부피 일정해.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는 NO2의 몰롱도는 어때요? 감소하지. 그렇지, 감소하지. 그러다가 없던 N2O4는 어떻게 돼? 몰롱도가 증가할 거야. 부피분의 몰수를 우리가 몰롱도라고 하는데 전체 부피는 일정하잖아. 그럼 몰수만 가지고 우리가 몰롱도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할 거야. 맞아요? 되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 기체 평형 상태가 되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그치? 더 이상 농도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더 이상 물질 변화, 아니 물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얘는 2개로 3개로 일정하게 유지, 여기는 3개 있다고 치고 여기는 몇 개로 일정하게 유지,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요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옅은 젓갈색 계속 유지하는 거, 그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게 바로 뭐라고? 정반응. 정반응.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 얘.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감소하니까 정반응 속도는 점점 감소할 거야. 그렇죠? 그다음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늘어나겠네. 얘가 늘어나게 되면 얘가 늘어나면서 점점 역반응 속도는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시간에 따라 반응 속도를 그리게 되면 정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NO2, 역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건 N2O4. 그렇죠? 그러면 정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왜? 감소하니까. 맞아?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처음에 이렇게 될 거야. 아, 잠깐만, 이거 조금 위에 그릴게. 조금 위에 그릴게.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이게 정반응 속도야. 정반응 속도입니다. 그다음 역반응 속도는 얘가 점점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얘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할 거야. 처음엔 0이었다가 증가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선생님이 심혈을 그려서 그린 이 부분이 바로 무슨 구간이야? 여기가 동적 평형 상태죠. 이게 뭐라고? 역반응 속도. 선생님, 이거 뭐 같은데요? 야, 내가 몰수하고 농도가 같지 않다라고 했지. 반응 속도가 같다. 이건 당연한 거죠.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요 정반응만 일어나게 되면 젓갈색이 무색이 돼야 돼. 맞아? 그런데 젓갈색이 완벽한 무색이 아니라 짙은 젓갈색이 옅은 젓갈색이 되었다. 아,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돼? 정반응이 일어나면 역반응도 일어나고 정반응이 일어나면 역반응이 일어나고 이때부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가 안 바뀐다. 농도가 일정하다.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봅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기 때문에 옅은 젓갈색으로 일정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무색의 N2O4를 생성하는 정반응과 다시 젓갈색 N2O로 분해되는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무슨 평형?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그치?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이 됐으니까 NO2와 N2O4의 몰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농도 변화 없다. 이거죠.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동적 평형이 되면 동적 평형 이후부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 변화 없어요. 농도 변화 없습니다. 됐죠? 하지만 같은 농도다 그렇게 하면 다 틀려. 자, 그 얘기가 여기 있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정대? 생성물. 이거는 반응물이죠. 됐습니까? 됐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반응 시간에서 농도 변화라고 했어.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아니고 이거야. 지금 현재 처음에 N2O4를 집어넣습니다 라고 돼 있어.
맞냐? 그럼 무색에다가 집어넣고 온도를 높였더니만 이 녀석이 하나가 두 개의 NO2로 분해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 고온에서 사산화이진소를 가열을 시키면 젓갈식이 나오네. 그럼 요게 반응물, 요게 생성물이야. 이 그래프의 반대야. 까먹지 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얘는 감소하다가 일정해지고 얘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데 여기서 뭐 따진다고? 농도. 밀폐용기라고 했으니까 부피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농도는 몰 농도인데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지. 근데 부피가 일정하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몰수 변하고 똑같겠네? 그럼 몰수 변하고 똑같으면 잘 봐. 여기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1. 맞죠? 1. 그러면 여기에는 앞에 2.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부피 변화가 얼마란 얘기야? 1.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부피 변화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죠. 맞지? 이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잖아. 니네 알지? 화학 반응, 기체 상태에서 화학 반응에서 계수비는 몰수비하고 똑같잖아. 맞죠? 근데 요 농도가 부피가 일정할 테니까 농도 그래프가 곧 몰수 그래프야. 됐어? 그래서 얘가 하나 줄어들면 얘는 두 개 늘어나. 하나 줄어들면 두 개 늘어나. 여기선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조심해. 여기선 얘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반응물이야. 얘가 생성물입니다. 그때 틀리다는 얘기죠? 이거는 얘가 반응물, 얘가 어디 있어? N2O4가 생성물. 이건 낮은 온도고요. 쟤는 높은 온도라서 그래요. 틀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끝났고, 얘들아, 뒷장도 숙제예요. 뒷장도 여기도 숙제예요. 상평형 페이지 238페이지부터 그 다음 내신 만점 문제 실력업 241페이지까지 숙제인데, 얘들아 먼저 내가 뭐부터 할 것 같아? 이번 토요일 날은 중화반응부터 할 거야. 알겠어? 중화반응하고 오늘 배운 거는 다음 주로 넘어가. 이해됐니? 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